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Q&A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교정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추려서 오늘 노트에다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교정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병원 선택하는 기준. 병원은 저는 다들 알다시피 집 근처에서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시외버스를 타고 30분 거리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수도권으로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으면 수도권에 잘하는 병원이 있다면 수도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정 방법이 인비절 라인으로 투명 교정이어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타고 외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병원까지 알아볼 수 있었고요.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할 장치 그리고 나의 구강 구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가장 중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인비절 라인을 생각을 하고 간 거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부터 외곽 지역들까지 다 알아보고 인비절 라인을 어디서 잘하는지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많은 곳보다는 적고 1대1로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을 했고요. 병원이 작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과 체계적인 것을 많이 봤고요. 교정 전문 병원이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조건인 거고 병원을 상담을 갔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인비절 라인을 선택을 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한번 교정치과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사촌 언니가 교정치과에서 교정을 했었기 때문에 거길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 치과도 물론 엄청 잘하는 곳이지만 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약간의 돌출입이어서 굳이 해야 되겠냐 말씀을 하시면서도 기왕에 하는 거 내가 너 제니 이빨 만들어줄게 그러고 바로 본을 뜨고 고무줄 걸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선택의 시간을 주지 않고 너무 바로 결제를 시키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그 치과에 나와서 바로 고무줄이랑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걸 가장 중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병원이 상담을 할 때의 태도가 단지 돈을 벌려고 교정을 억지로 시키느냐 아니면 진짜 나의 고민과 나의 이빨에 대한 간지럽던 그런 부분들을 진짜 긁어주고 막 강압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과 그런 것들 충분히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엄청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병원은 다 걸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정을 하는 이유예요. 솔직히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꼭 굳이 교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너 지금 이빨 충분히 가지런한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교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 이빨 중에서 어금니 하나가 살짝 누워져 있어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이빨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릴 때 양치질을 잘 한다고 해도 그 앞에 있는 어금니가 썩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떼우고 치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고등학생 때 이후로는 충치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어릴 때 너무 크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빨이 성치가 않고 그리고 관리하기에도 힘들고 밥을 먹고 뭐 질긴 음식을 먹으면 야채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너무 자주 끼니까 그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불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 교정을 하냐 그냥 하는 김에 전체 교정을 하냐 거기에 엄청 선택의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검사를 해봤을 때 어느 병원에서든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평균 여성의 얼굴 뼈보다 턱의 뼈와 얼굴 크기 뼈가 많이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빨
이빨이 가지런하게 다 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타원 모양이 돼야 되는데 제 이빨은 계란 모양처럼 뾰족하게 자란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는 나비 이빨이 되기도 하고 조금 많이 돌출 이빨이 되기도 하고 이빨들이 삐뚤빼뚤 자라기도 하는데 저는 다행히 그런 건 없고요. 솔직히 굳이 교정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잘 자랐지만 교합에 대한 불편감이 조금 있어요. 제가 또 앞니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크기가 커요. 그래서 약간의 미세한 돌출이 있고 그 돌출을 저는 신경 쓰여 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교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검사를 다 하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 이빨 상태는 우선 누워있는 그 치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빨이 다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 이빨은 살짝 밖으로 나오고 안에 이빨은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교합이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안쪽의 이빨들은 약간은 세우고 바깥의 이빨들은 살짝 넣어서 교합이 더 정확하게 맞물리게끔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교정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교정 방법이 있는지는 솔직히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다 나오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깥에 철기를 까는 메탈 교정이 있고요. 클리피시, 설측 교정, 안쪽에다가 철사를 해서 설측 교정을 하는 거 저처럼 투명 교정이 있고 인비절 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회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둘 다 같은 투명 교정의 종류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비절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비절 라인은 회사의 이름이고요. 부분적으로만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 교정까지 이 정도 알고 있어요. 더 많은 다양한 방법과 더 많은 교정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인비절 라인을 선택한 이유. 제가 인비절 라인을 선택한 이유는 철길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시기를 잘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길을 깔았을 때의 그 입 안의 상처들과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싫었고요. 교정이라는 게 억지로 이빨을 이동시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잇몸이나 이빨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철길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힘을 계속 가해주기 때문에 제 잇몸이 잘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인비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힘을 받게 되거든요. 정말 조금씩 힘을 받게 돼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아무래도 철사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한 번에 받다 보니까 금방 제 이빨이 상할 것 같아서 더 인비절 라인을 선택하게 됐고 거의 심미적인 부분도 큰 영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인비절 라인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인비절 라인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신을 찼었던 거는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인비절 라인을 해도 잘 할 사람들이다 아니다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었는데 제가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인비절 라인은 장치를 받아서 그 주기마다 장치를 바꿔줘야 돼서 굉장히 관리를 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관리들을 한번 시작하면 눈에 불을 켜고 꼭 지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솔직히 좀 짜증나고 귀찮고 그러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그런 장치 교체나 이런 주기를 잘 지킬 수 있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과감하게 했고요. 그 반면에 인비절 라인은 병원은 자주 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병원을 자주 가는 게 솔직히 더 자신이 없었어요. 병원을 자주 가는 거를 난 차라리 포기하겠다 해서 인비절 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선택한 병원이 검사 비용이 무료였어요. 우선은 상남자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뼈나 이런 것들을 보는 사진을 찍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상한 장치가 있었어요. 막대기 같은 거를 입 안에 넣으시면 돈을 따지 않아도 그 3D가 모니터에 제 이빨 모양이 그대로 찍혀요. 제 이빨 모양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빨이 어떻게 자랐는지 확인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실에 가서 나의 이빨 상태를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상담실장님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병원은 상담실장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치과에 상주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을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튼 모르겠어요.
딱 그 배정을 해주세요. 그런 선생님들을 한 번 더 비용적인 부분이나 장치적인 부분 그리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럼 그분들도 실제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치료 과정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주시고요. 제가 하고자 딱 결정을 내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 과정이 들어갈 건지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이제 결정을 했다면 병원마다 다르지만 그 병원 시스템에 맞는 결제를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교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에서는 검사 비용도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도 든다고 알고 있었고 제가 예전에 갔던 병원에서도 10만 원 정도의 검사 비용이 들었었는데 이번 병원에서는 검사 비용은 들지 않았고요. 결제를 하고 나서 간 당일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고 이빨도 전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본을 뜬 다음에 인비절라인에서 치료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의사 선생님이 그때그때 보여주면서 만지면서 이렇게 가자, 이게 좋겠냐 저렇게 좋겠냐 상의를 해서 제 결과의 모습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악궁 확장에 저는 들어갔어요. 검사를 해본 결과 제가 뼈가 작기 때문에 이 이빨을 필려면 위턱뼈를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악궁 확장 장치를 써서 조금씩 벌리면서 인비절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고요. 검사 결과 저의 교정 기간은 1년 반. 제가 늦장 부리고 제 이빨 상태에 따라서 늦어진다면 최대 2년 안으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만큼 제 이빨이 교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틀어져도 장치를 비용 추가 없이 제작을 해서 교정을 끝까지 또 진행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악궁 확장 장치를 달게 되는데 악궁 확장 장치는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발주를 넣고 미국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에 저는 악궁 확장 장치를 달고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적응 기간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졌고요. 그 이후에 약간의 치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비절라인 장치를 지금 3개째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6번째, 교정의 장단점은 저는 우선 인비절라인을 하고 있으니까 인비절라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비절라인은 진짜 제가 교정을 끼고 있는지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은 진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다른 교정한 친구들을 보면은 이물질이 끼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불편해하고 뭐 상처가 입에 자주 나고 이런 게 스트레스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무언가를 먹고 그때그때 양치를 해주고 그런 청결함 진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장치가 뭐 철사가 있거나 뭐 오돌토돌하게 입안에 상처를 낼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점 그것도 장점이라고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마다 양치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 밖에 가서 뭐든 잘 안 먹게 돼요. 또 장치를 빼서 양치를 하고 또 껴야 되고 장치 헹궈줘야 되고 이 과정들이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먹어도 그냥 물만 먹게 되고 색깔이 없는 것들을 먹게 되고 커피나 이런 것들을 안 먹게 됩니다. 이런 음료들을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장치에 착색이 될 수가 있어요. 장치에 착색이 되는 게 싫어서 더욱 안 하는 편이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한테 단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장치를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지만 저한테 그건 솔직히 단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출을 해서 어디에 가서 뭔가를 먹고 장치를 또 끼고 빼고 양치를 하고 그 과정이 저한테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지 솔직히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굳이 꼭 뽑자면 저는
그게 가장 불편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인비절라인의 장점, 단점은 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처럼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비절라인이 절대 단점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못하고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단점 하나 더 있는데요. 치약, 칫솔, 그리고 장치를 넣는 케이스를 주거든요. 그것들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말고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7번째, 유의사항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인비절라인은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점을 진짜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별 5개. 인비절라인을 하실 분들은 장치 관리에 소홀해선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인비절라인 장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쇠처럼 단단하거나 하지가 않아요. 탄력성과 유연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막 꺾거나 그러지 않으셔야 되고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이 조심해야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뜨거운 음료를 먹으면 안 돼요. 장치를 낀 상태에서 뜨거운 음료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뜨거운 게 닿으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음료 겨울철에도 절대 안 되고요. 단점이네요. 저 겨울에 따뜻한 음료 먹거든요. 이거 단점이에요. 나 아직 겨울 안 와서 내가 단점인지 몰랐다. 무튼 세척을 해줄 때나 헹굴 때도 뜨거운 물로 장치를 세척하시면 안 돼요.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로 해주셔야 되고요. 유의사항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째, 많이 아픈가요? 통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통증에 정말 무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해도 엄청 아프겠어 했는데 엄청 아프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짜증났어요. 애매하게 아프니까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배도 아플 때 슬슬 아픈 게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선은 제가 앞구막장 장치를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위턱뼈, 이 천장 뼈를 뚫어가지고 나사를 처음에 봤거든요. 확장 장치를 처음부터 다는 게 아니고 앞구막장 장치를 고정시킬 만한 쇠를 천장에다가 박아요. 그때 조금 머리가 울리고 입이 붓다 보니까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웅웅거리면서 아팠던 통증이 있었고요. 앞궁 확장 장치를 부착하는 거에서는 통증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궁 확장 장치를 계속해서 이제 조여주는데 벌려야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하루에 한 번 하세요, 이 지시에 따라서 앞궁 확장 장치를 제가 조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뼈를 벌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냥 이 라인이 정말 땡겨요. 근데 막 미쳐버려, 엄청 아파 이러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와 땡긴다, 잘 벌어지고 있나 보네, 약간 이래. 그런 걸 즐겨요. 이게 좀 땡기고, 최근에 좀 놀랐던 거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치를 벌려주고 있는데 뼈가 벌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조여줄 때마다 나요. 요즘에는 빡 이 소리가 나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때마다 좀 울림이 있다. 요 정도이고요. 근데 저는 통증에 민감한 편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셔야 돼요. 적응 기간을 갖게 되고 장치를 받으러 가는 날 고무줄이 걸려야 되는 부분에 뾰족한 고리처럼 만들어주시거든요. 장치가 딱 고정이 되게끔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인비절라인 교정기를 착용을 했을 때는 그렇게 아픈 감은 못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첫 장치를 꼈을 때는 이빨이 굉장히 없던 게 생기니까 갑갑하기도 하고 눌리는 압박감에 아프기도 하고 이빨이 조금 통증이 있긴 있었어요. 잇몸이 살짝 붓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조금 생각을 했어요. 누가 투명 교정 대체 안 아프다고 했냐. 첫 교정, 첫 장치는 여러분 통증이 있습니다. 첫 장치는 통증이 4일 정도 있고, 사용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빨이 맨 이빨이잖아요. 그런데 장치가 얘가 아무리 맨들맨들 한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인 게 제 이빨에 끼어져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볼 주위, 살 안쪽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안 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매끈해서 하나도 안 아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교정장치에 비해서는 통증의 기간도 다소 적고
있고 이런 입안의 상처가 초반에 적응기 빼고는 안 난다는 거. 그리고 장치를 교체를 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든다는 거. 사용감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현재 교정 진행 상황은 어떠냐면 악궁 확장 장치를 거의 2달째 돌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돌리고 있고 인비절라인은 이번 주에 3번째 장치를 꼈습니다. 저는 현재 2주에 하나씩 장치를 바꾸고 있고요. 5주를 꽉 채워서 끼고 있는 중이에요. 고무줄이 필요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병원 정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주에 있는 치과에서 교정을 하고 있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인비절라인은 보통 저처럼 전체 교정을 1, 2년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저는 악궁 확장 장치까지 해서 600만 원대 후반에서 700만 원대 초반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장치마다 또 차이점이 있고 비용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 선택을 해서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인비절라인의 평균적으로 700 라인에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500 라인에서 700, 8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저는 이게 단순 인비절라인의 가격만이 아니라 악궁 확장 장치가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마지막 질문, 교정기 관리 방법인데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기를 막상 처음에 딱 받으면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난해하고 조금은 어렵고 생소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악궁 확장 장치를 했을 때부터 정말 난감했는데요. 천장에 나사가 박혀져 있고 악궁 확장 장치는 달지 않았을 때에는 이 천장을 웬만하면 톨로 문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 천장에 뚫린 상태에서 나사가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레진으로 감싸서 혀가 다치지 않게 해주지만 자극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웬만하면 치약의 거품으로 헹군다 생각을 하시고 입천장을 웬만하면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저는 찝찝해서 한 3, 4일 차부터 엄청 살살살 해주긴 했습니다. 악궁 확장 장치를 달고 나서부터는 악궁 확장 장치의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요. 거기도 살살살살 브러쉬로 잘 해주고요. 그리고 장치가 없는 천장 부분 라인들도 구석구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헹굴 때 최대한 장치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그 안에 이물질이 나올 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헹궈주고 있고요. 인비절라인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교정기 세척하는 무슨 뭐 그런 폼도 있고 그러던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알아봤거든요. 진심으로 그 세척 폼을 살까까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장치가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입안에 장치를 아예 부착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구매를 하셔서 세척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인비절라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밥 먹고 양치를 할 때 칫솔에 치약을 조금 짜서 장치를 살살살살 안쪽 바깥쪽 잘 헹궈주고 있고요, 평소에.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정말 찝찝해서 퐁퐁 물에 담갔다가 헹궈줍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치약을 짜서 관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척이 된다고 알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추리고 추려서 10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인비절라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몇 달 뒤에 또 한 번 더 찍어보는 걸로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질문
질문들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렸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또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연락을 주세요. 이번 Q&A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첫 Q&A인데 솔직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고 유용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